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팩토링이 뭔지 한번 경험해 보고자 요 유명한 리팩토링 관련 책의 1장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비디오 가게 고객관리 프로그램입니다. 책이 좀 오래돼 가지고 주제도 좀 옛날 겁니다. 그래도 우리가 리팩토링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느끼기에는 그렇게 문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잘 동작하고 있는 거지만 소프트웨어 코드 측면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. 그런 경우에 우리가 리팩토링 통해서 좀 더 강건하고 효율적이고 가독성이 높아진 코드로 바꾸는 것입니다. 그래서 리팩토링을 항상 작은 변화 테스트 요 주기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. 처음 봤을 때 첫 프로그램, 초기 프로그램은 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함수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extract method라고 하는 패턴이 아니라 리팩토링 기법을 통해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함수로 끄집어냈죠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본 게 잠깐 복습해 보면 커스터머에서 각 대여의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을 빼냈고 또 가산점 적립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 부분도 함수로 빼냈습니다. 원래는 저 스테이트먼트 폼은 안에 다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빼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내고, 빼낼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인자로 뭘 넘기고 또 반환을 뭘 받을지를 그 기존에 썼던 그 부분에 썼던 지역 변수들을 보시면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대로 빼서 같은 클래스의 그 함수를 놨는데 그 함수들을 보니까 이 함수들은 그 함수에 있는 상태들을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상태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클래스의 메소드로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. 그래서 보다 더 적합한 위치로 함수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move method라는 그 리팩토링 기법을 써서 그 렌탈로 옮겼습니다. 이 렌탈로 옮겨오면서 인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인자가 없는 형태가 된 거죠. 그렇죠? 그거는 원래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추구하는 바죠. 그래서 이 데이터 중심으로 호출하는 거니까 데이터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렌탈 중심으로 get price, 렌탈 중심으로 적립 포인트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get price라고 하는 거, get frequent point라는 거를 일로 옮겨오면서 이름도 좀 필요할 때 우리가 extract method도 하나 또 move method를 하나 지역 변수들하고 함수 이름들을 가독성 높게 지어주는 게 또 중요한 리팩토링의 요소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옮겼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뭘 했나? 요 안에 있던 그 불필요한 지역 변수들을 임시 변수들을 없애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.
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포문 안에서 다 하던 거를 함수로 바꿔버린 거죠.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효율성 측면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가독성이나 모듈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깔끔해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어떤 선호한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더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포문들을 반복문들 복합 타입을 이용한 반복문들을 자바 8부터 있는 스트림과 람다를 이용해서 좀 바꿔본 겁니다.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써보면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요 람다나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함수를 이제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.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면 맵 같은 데에 함수를 전달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. 여기도 R은 이렇게 여기 표기는 그렇지만 저게 함수를 또 다른 함수로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고요. 이제 오늘 이제 할 거는 이렇게 옮겨가면서 또 이제 객체들 간의 인터랙션도 줄이는 방향으로.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 개랑 접속했었는데, 상호작용했었는데, 옮기는 과정에서 커스터머는 무비랑은 관계를 안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할 거는 이 스위치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조건문이죠. 이 조건에 사용되는 속성이 해당 객체의 속성이어야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봅시다. 그리고 이런 조건문 대신에 또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우선 그 스위치문부터 해보겠습니다. 요 스위치에 들어가 있는 요 조건이 get, movie, get, price. price의 코드에 따라서 이걸 계산하는 거죠. 이 price 코드는 movie의 속성입니다. 그러니까 요 조건문은 여기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movie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. get price를 일로 옮겨왔는데 에러가 나지만 우선 이 days rented는 여기 속성은 아니죠. 무비의 속성은 아니고 렌탈의 속성이에요. 그래서 이 days rented를 계산하려면 얘가 필요로 해. 그래서 그거는 인자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get movie는 더 이상 필요 없죠. 그렇죠? 이 자체가 movie니까 price 코드로 쓸 수 있는데 요거 역시 멤버로 되어 있죠. 그러면 전체를 그냥
프라이스 코드로 바꿔버리면 이제 이 코드에는 이제 오류가 없고 쓸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. 그러면 계속 동작을 해야 되니까 렌탈에 가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필요하죠. 이 렌탈 포인트도 비슷한 형태입니다. 스위치문으로 안 돼 있어 조건문에 들어있고 그 조건문의 조건이 프라이스 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 물론 뉴 릴리스인 경우에만 100원 더 주는 조건이 있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100인데 우선 마찬가지 형태대로 한번 얘도 옮겨 보겠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. 뭐야? 어디야? 엉뚱한 데 갖고 있구나. 그래서 렌털은 되게 단순화되어 있고요. 그리고 오히려 무비는 이제 요 두 개의 메소드가 여기로 와 있는 형태가 되죠. 이 경우도 이 코드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얘를 조금 바꾸면
자바에서는 열거형을 쓸 때는 오히려 그 스위치문을 쓰면 좀 더 코드의 가독성이 좀 더 깔끔해지기도 해요. 자바의 특성인데. 그래서 저는 아까보다는 위에처럼 이제 스위치문을 써서 요 공을 나타내는 게 좀 더 깔끔하다.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해보고, 원래는 작은 변화 테스트인데, 엉뚱한 게 실행되네, 여전히. 실행을 해봐야죠, 테스트. 이상, 무. 오케이. 자. 그래서 우리가 무브 메소드를 2번 한 꼴이 됐죠. 처음에는 전혀 그쪽 상태를 쓰지 않아서 그쪽 상태를 쓰는 렌탈 쪽으로 갔고, 렌탈 쪽으로 가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스위치문, 이 조건문들이 쓰는 그 스위치문에 들어가는 그 조건식에 있는 그 속성들이 이제 무비에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무비로 또다시 옮겨온 겁니다.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하면 이제 커스터머는 렌탈하고만 관계를 갖고, 렌탈은 무비와 관계를 갖고, 이런 식으로 그 관계는 여전히 안 바뀌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보면 이 두 개는 이제 스위치문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스위치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객체지향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즉 그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케이스가 하나만 있지만 케이스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늘 이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데, 이제 우리가 패턴을 쓰거나 이렇게 쓰면 좀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요 스위치문을 깔끔하게 바꿔볼게요.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요 스위치문을 깔끔하게 바꾸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? 어떤 방법이 좋을까? 우리가 배웠던 패턴 중에 생각해 보면 어떤 패턴을 쓰면 요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까? 사지선다도 아니고. 1번 전략 패턴, 2번 장식자 패턴. 둘 중에 하나. 어떤 게 좋을까요? 전략 패턴. 요 regular new release children 요 가격을 계산하는, 대여료를 계산하는 걸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고, 얘가 children이면 children 전략을 갖고 있고, 얘가 new release면 new release 전략을 갖고 있고, 그 방법을 써서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. 전략 패턴. 전략 패턴을 쓰는데, 전략 패턴 중에 자바에서는 열거형을 이용해서 전략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근데 두 가지예요. 대여료랑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? 정리 포인트 있죠? 그 정리 포인트나 대여료도
이제 그 영화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두 가지를 요 두 개의 앱스트랙트 메소드 만들고 각각에서 오류가 없게끔 하면 이제 추가가 되는데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옮겨 올게요. 이런 식으로 get price, get frequent rental points를 만들어 놓고 열거형에다 만들어 놓고 열거형은 그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열거형이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략 패턴은 그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. 요거죠. set. 요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get price는 저 전략을 쓰게끔 하면 되죠. 그러면 스위치분이 없어지고 전략 패턴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도 return price code 형
이렇게 되면 조건문들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어떤 뉴 릴리스에 대한 걸 바꾸고 싶다. 그럼 저 위에 열거형에서 바꾸시면 되고요. 3개 말고 또 우리가 추가된다. 그럼 추가하시면 되고. 뭐 성인, 어덜트 뭐 이런 거 넣는다든지 뭐 딴 거 넣는다든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코드가 좀 더 효과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입니다. 그리고 열거형으로 만든 이유는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왔듯이 기본적으로 얘는 또 싱글턴이 되죠. 이 전략들이.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0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뺄 수도 있죠. 얘를 앱스트랙트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면 좋을까? 얘는 뭘 리턴하게? return 100. 아까 어디 갔어? 여기 어디로 가 있지? 이게 원래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. 그래서 여기도 s return 뭐야 이거? 6에다 바꿨나 내가 또? 6에다 바꿨네요. 6, 7이 바뀌었다. 네. 그래서 물론 이런 100, 200, 2000 이런 것도 상수화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. 나중에 저 금액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고 필요하다 생각하면.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도 리턴 100 한 게 아니라 내가 요걸 부르도록 해놨죠. 그럼 이게 기본 정리 포인트가 100이 아니라 50이 바뀌어도 저 코드를 안 바꿔도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략 패턴을 써서 그러니까 조건문들이 있다. 그 조건문들이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전략 패턴 같은 걸 쓰면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그 부분을 조건문 없이 처리할 수가 있겠죠. 물론 프라이스 코드 자체를 이제 끄집어내서 별도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. 무비 안에다 안 넣고. 무비에서만 쓴다? 그럼 뭐 이렇게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
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열거형을 만약 안 썼다. 그러면 이런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. 프라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뭐 그냥 그대로인데 열거형을 안 쓸 경우 죽여놨구나. 아, 이게 뭐야. 그냥 있는데. 아,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프라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아까 열거형은 그냥 인터페이스 이용하고 그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프라이스들을 만들고 이제 전략 패턴 그대로 쓰는 건데 열거형을 안 쓰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스 만들고 뉴 릴리스 프라이스, 출연 프라이스, 레귤러 프라이스 다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이제 디폴트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. 그래서 정리 포인트가 늘 100이면 이제 디폴트로 써서 return back. 그래서 쓰게 되겠고 이때 만약에 내가 그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그 디폴트 메소드를 아래서 부르고 싶을 때는 이런 문법을 써요. price.super. 특이하죠? 그거 한번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. price.super. 이렇게.
그냥 슈퍼점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price점. 보통 슈퍼라고 하면은 구현한 그게 아니죠. 구현한 게 아니라 상속받은 거를 칭하게 되니까 이제 디폴트 메소드가 있어 버리면 그게 인터페이스 있을 수 있고 인터페이스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인터페이스 이름점 슈퍼로 문법을 만든 것 같아요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. 이걸 빼면 슈퍼점 하면 오브젝트에 있는 걸로 생각해야겠지. 그렇죠?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로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 문법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세 개까지 다 안 해도 되겠죠, 제가. 그렇죠? 뉴 리스트 프라이스 세 개 만들고 이제 무비에다가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거 별도 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중복이 돼요. 이게 이제 여기 어디냐면 요거는 문제 없는데 set price code 할 때 이게 중복이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스위치문을 없애려고 봤더니 스위치문이 또 생겨버렸어. 여기다 안 만들어도 밖에다 만들면 되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물론 이 set price 코드에서 price 코드를 빼고 price 코드 대신에 이제 저런 것들을 이 price 객체를 받는 걸로 만들 수도 있겠죠. 어쨌든 간에 자바에서는 그 전략 객체들이 되게 단순하면 오히려 열거형으로 만드는 게 좀 더 깔끔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요런 어쨌든 간에 이제 열거형 쓰든 열거형 안 쓰든 아까 그 스위치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우리가 배운 패턴으로 바꿔주는 것이 좀 더 유지보수나 이런 데 훨씬 유리한 거죠. 그리고 이 예제를 들어보면, 이 예제를 보면, 이제, 뉴 릴리스, 심판이, 영구적으로 심판은 아니죠. 그렇죠? 새로 나온 비디오가 계속 새로 나온 비디오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, 세월이 흐르면, 레귤러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려면은, 여기서는, 이제, 코드를 또 바꿔줘야 되는데, 여기서는, 이제, 그거를 싹 바꾸면 쉽게 바꿀 수 있겠죠. 전략을 바꿈으로써. 자, 잠깐 쉬었다가